지난 회차 말미에 윤동주가 민주영의 자금줄을 끊으러 다니던 장면들 아주 통쾌하셨죠? 동주의 날라차기 장면 정말 멋있었어요. 오늘 재미난 포인트가 많으니 기대해주세요. 민주영은 퇴직금을 은행에 저축하는 서민적인 모습을 보이며 어마어마한 구린 뒷돈을 갖고 있는 속내를 절대 보이지 않는 철저히 계획된 장면만 연출합니다. 그러나 민주영은 동주랑 해장국을 먹으며 동생 같다며 훈수를 두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힘, 사람을 움직이는 힘에 대한 떡밥을 던졌고 동주는 그걸 캐치해서 돈줄이라는 걸 유추해내죠. 오랜만에 동주의 똑똑함이 엿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인성시 인력사무소 PC방 유흥가들을 민주영이 꽉 잡고 있어 보였어요. 이 자금 출처들을 동주가 박살내고 다니는 거죠. 그 돈줄을 하나하나 제거하면서 걷어들인 민주영 라인의 증표였던 이 시계들. 동주가 가방 가득 모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장인이 한 땀 한 땀 만든 시계, 오데마 픽의 로얄 오크를 떠올리게 합니다. 물론 같은 시계는 아니지만 라인의 문양이 비슷한 걸로 보아 고가의 시계를 표현한 것은 맞다고 볼 수 있겠어요. 실제로 이 시계는 세계 3대 명품 시계 브랜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죠. 오데마 픽에는 파텍 필렙, 바쉐론 콘스탄틴과 함께 3대 명품 시계로 불리며 돈이 있어도 쉽게 구하기 힘든 시계로 그 느낌이 그대로 연출에 묻어나옴을 볼 수 있어요. 민주영의 숨겨둔 자금이 어마어마한가 봅니다. 민주영은 이미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조직을 구축했는지 은연중에 동주에게 과시하죠. 동주를 꼬마 아이 취급합니다. 하지만 동주의 대답이 악권이었어요. 하도 맞고 자라서 무뎌졌다 하면서 오히려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죠. 김종현이 총상을 입으면서 과잉 수사 논란과 함께 특수팀이 해체되고 3개월의 시간이 흘렀죠. 재웅은 교통경찰로, 한나는 문서실로 각자 뿔뿔이 흩어졌어요. 특히 고만식 팀장이 주치범들을 상대하고 있는 모습은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전에 그래도 특수팀을 이끌던 그가 이제 현장에서 진상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건 단순히 좌천이 아니라 조직의 뒷방 늙은이가 된 거라 볼 수 있겠죠. 정말 속상한 상황입니다. 은행에서 보안을 담당하던 동주의 모습에 뭔가 계획하듯이 떠오르는 게 보였잖아요. 이때부터 동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기 시작해요. 윤동주는 이제 빌런들과 제대로 된 이막을 시작합니다. 동주의 비질란테 탄생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법이 민주영을 어찌하지 못하니 직접 처단하는 수밖에요. 동주는 모든 속세를 끊고 수련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동주라면 감정적으로 날뛰었을 테지만 이제는 소탐대실하지 않기 위해 매우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해 볼게요. 지안나 아버지의 숨겨진 진실, 5달러 미스터리의 핵심, 그리고 레오의 관계에 대한 진실이죠. 한나 아버지 묘지에 놓인 양주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레오가 이 양주의 주인이 따로 있다고 챙기던 장면 기억나시죠? 레오는 15년 전 지안나 아버지 그 총격전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진 인물이에요. 예고편에서 한나가 신문기사를 보며 과거 회상안을 지내서 러시아 마피아와 한국 밀수꾼이 함께 사망한 사건을 다룹니다. 어쩌면 지안나 아버지는 충격적인 반전으로 5달러인 가능성도 매우 높아요. 경찰이었던 그가 동시에 밀수업자 5달러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일 거예요. 첫 번째는 청일해운과 러시아 마피아를 수사하기 위해 위장 잠입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경찰로는 접근할 수 없는 범죄 조직의 내부 정보를 얻기 위해 밀수업자로 가장했던 거죠. 아니라면 두 번째는 더 충격적인 가능성이에요. 한나 아버지가 실제로 이중 생활을 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경찰이면서 동시에 밀수업에 가담했을 수 있죠. 이런 상황은 부패한 경찰의 모습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신문기사의 익명의 사망자가 바로 한나 아버지라는 점입니다. 인성시에서 발생한 총격전에 러시아 마피아 한 명과 함께 발견된 한국인 밀수업자. 경찰 감식 결과 두 시신의 부패 상태가 비슷해서 같은 시간에 사망했다고 추정되는 기사 내용은 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레오의 역할은 여기에서 핵심이에요. 레오는 15년 전 그 총격전에 있던 실존 인물인데 그가 한나 아버지 묘지에 양주를 바치는 이유는 죄책감 때문이겠죠. 한나 아버지가 청일해운 수사를 위해 밀수업자로 위장했다면 그 과정에서 레오와 만났을 수 있죠. 레오는 처음엔 한나 아버지를 단순한 밀수업자로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짜 정체와 신념을 알게 됐을 거예요. 15년 전 그 총격전은 아마도 더 큰 음모에 휘말렸을 사건이 된 거죠. 그렇다면 한나 아버지는 경찰로서 어떤 정의를 지키려다 죽었을 수 있고 레오는 그 과정에서 한나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의 희생에 가담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레오가 죄책감과 연민의 마음으로 한나 아버지 묘지를 찾는 거라 봐요. 아마도 당신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라는 무언의 표현이겠죠. 이 추리가 맞다면 앞으로 전개에서 레오가 중요한 역할을 한 가지는 할 거예요. 한나가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될 때 레오가 그 증인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도움의 매개체가 되어주겠죠.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검찰 수사는 석연치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건 정황에 비해 수사가 너무 조용하고 빠르게 종결되었고 그날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경찰조차도 숨기고 있는 듯한 분위기죠. 특히 러시아 마피아와 한국 밀수업자가 동시에 죽은 중대한 사건인데 어떤 권력기관이 상황을 덮는 듯한 뉘앙스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는 김종현이 총상을 입은 상황에서도 친형이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권력 쪽 이해관계에 더 충실한 태도를 보이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또 다른 빌런 마기는 계속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움을 요청하는 주체가 민주영이라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마기는 민주영과 일종의 거래를 하죠. 마약 캔디 만드는 일에 협조를 하면 어떤 여자를 찾아주기로 한 겁니다. 아마 마기는 이 일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공무원 신분인 그를 통해 분명히 찾을 수 있겠다 생각했겠죠. 그런데 민주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인간이 아니죠. 그걸 이용해서 마기에게 지금 강제 노동을 시키고 있는 거고요. 마기는 겉으론 냉혈한 악당처럼 보이지만 들여다보면 한 사람의 아픔과 결핍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캐릭터입니다. 단순히 선과 악 그 이분법으로 설명되지 않는 아련함이 있죠. 오히려 입체적이고 서사있는 빌런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마기의 과거와 내면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영과 함께 특수팀을 위협하면서 악역의 본색을 드러냈지만 일본 조직과 거래해서 약을 아이들과 한국엔 팔지 말 것이라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죠. 그뿐만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지안나를 구해주고 정미자의 생명을 지켜주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고만식의 딸에게도 손을 대지 않았죠. 악역이지만 자신만의 선을 넘지 않는 인물이에요. 그런 마기는 가족을 찾고 있는 듯한 모습이 그려졌는데 언니가 아닌 동생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년기 시절 마기보다 작아 보이는 여자아이는 마기에게 빨간 리본핀을 건네며 다시 만날 때까지 꼭 간직하라 얘기하는 장면이 비춰지죠. 그 빨간 핀을 아직도 간직하고 있는 걸 보면 그날 이후로 둘은 아직 만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아마도 동생이 먼저 다른 집으로 입양을 가거나 하는 이유로 헤어졌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캔디를 많이 만들면 알려주겠다는 애매한 민주영의 답변만이 썩은 동아줄인지 모르고 부여잡고 있는 마기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더욱 반전은 예고편에서 그 사실을 마기가 알게 되면 가만 안 있을 거라는 대사와 함께 불길한 기운이 느껴지죠. 아마도 민주영은 처음부터 마기를 속여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마기의 동생이 이미 잘못된 걸 알고 있으면서도 마기를 부리기 위해 살아있다 찾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고 자꾸만 이 얘기를 할 때 민주영의 동료 얼굴이 비춰지는 걸로 보아 만약 살아있다면 그녀를 주변에서 감시 중인 걸 수도 있겠어요. 어떤 결론으로 스토리가 전개되던 간에 민주영은 마기에게 자금 원천인 마약 제조를 위해 이용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희망을 이용해 사람을 부리는 전형적인 잔인한 빌런의 형태네요. 만약 예고편 대사에서 마기가 알면 안 되는 진실을 더 충격적인 시나리오로 예측해본다면 민주영이 마기 동생의 죽음에 직접 관련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민주영이 동생을 죽였거나 동생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는데 방치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 이런 진실이 밝혀진다면 마기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겠죠. 그동안 이용한 것도 모자라 동생의 죽음까지 숨겼다는 걸 알게 되면 마기는 민주영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 파국으로 치닫을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예측을 해본다면 마기는 본질적인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파양이 되면서 음주에서 활동을 하게 된 걸 수도 있죠. 가슴 아픈 사연이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서도 얘기했듯이 윤동주를 돕고 희생할 가능성도 아직 있다고 봐요. 굿보이가 후반부로 갈수록 이 캐릭터가 또 하나의 핵심축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그 서사의 무게감 때문일 것입니다. 이번 회차 중 가장 강하게 다가온 것 중에 하나는 종현이 한나를 위해 평생의 꿈을 놓았다는 사실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아무 말 없이 자신의 꿈을 포기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그게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한나를 도와주려다 벌어진 일이었다는 거죠. 생각 없이 행동하는 한나 엄마 때문에 한나는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트라우마에 빠진 한나를 지켜준 게 종현이었고 결국 그 일련의 사건들로 금메달을 놓쳤다는 종현의 설정은 참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종현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죠. 말했으면 우리 사이가 달라졌을까라는 대사 한 줄에 종현의 깊은 속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던 순수한 배려. 속이 참 깊은 남자 같아요. 종현의 형 석현이 보여주는 모습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는데요.
동생이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도 검찰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는 그의 딜레마가 느껴졌죠. 싸우려면 제대로 싸우라면서 아버지의 재산을 포기하라는 부분에서도 석현은 나름대로 동생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그 속에 형으로서의 복잡한 감정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종현은 재산을 포기하고 동주와 함께 제대로 싸워볼 것 같은 기대감이 증폭되는 동시에 동주와 종현의 개와 고양이 같은 설정에서 브로맨스로 바뀔 조짐이 보입니다. 고만식 팀장은 가장 잔잔하지만 묵직하게 다가왔던 인물이에요. 이번에 그의 내면이 조심스럽게 열렸죠. 그가 왜 복싱을 동주에게 시켰고 경찰이 되라고 했는지 정말 진정한 어른의 모습이었습니다. 동주는 이렇게 말했죠. 금메달과 경찰이 된 거 그 두 가지가 내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다고. 그 뒤에는 고만식 팀장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동주는 부모도 없었고 아무에게도 기대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란 인물이잖아요. 그런 동주에게 누군가 길을 보여준다는 건 굉장한 버팀목이 되었을 겁니다. 동주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준 인물이죠. 동주가 경찰이라는 이름을 붙잡고 있는 것 또한 단순한 책임감이 아니라 어릴 적 자신에게 손 내밀어준 누군가의 마음을 배신하고 싶지 않은 것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고만식 팀장이 동주에게 심어준 가장 강력한 재산인 것 같습니다. 이제 굿보이는 아주 명확한 대결 구도로 향하고 있어요. 고립된 권력자 민주영과 신념으로 무장한 경찰 윤동주와의 싸움이죠. 민주영은 모든 걸 가졌지만 결국 혼자예요. 고립을 자처했죠. 반면 윤동주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진심으로 지지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죠. 이제 민주영은 자기 손으로 쥐락펴락할 수 있었을 거라는 마기까지 예측 불가한 적을 하나 더 만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건 곧 자신이 만든 괴물이 자신을 삼키는 순간이 되겠죠. 15년 전 5달러 살인사건. 이 사건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고 지금 민주영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한나의 아버지가 죽은 이유와 청일 해운과의 연결, 왜 레오가 침묵하고 있었는지까지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굿보이는 새로운 국면으로 돌입할 거예요. 민주영은 어디까지 악행을 저지르며 버틸 수 있을지, 다음 회차에 나올 4889에게서 또 하나의 시계를 찾을 수 있을지, 마기는 동생을 만날 수 있을지 너무 기대되는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굿보이에 또 다른 기대감이 있다면 댓글에 마구마구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의 힘으로 또 열심히 제작해보겠습니다.